네, 반갑습니다. 떠면스페 떠세 박세준 쌤입니다. 드디어 여러분 이제 계산 들어갑니다. 재밌을까요? 어렵지만 재밌죠. 이제까지 사실은 앞에는 거의 이론, 체계, 그다음 암기 이런 거 물론 암기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또 이 세법을 재밌어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도 좀 재밌어 하거든요. 계산 구조 좀 볼게요. 공구가액 10% 매출세액 더 한 다음에 매입가액에 매입세액 10% 곱해서 납부세액 하는 건데 이제 이 공급가액에 대한 거를 이제 공부할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공급가액에다 이제 부가세 하면 공급대까지 이제 세법 용어니까 암기하셔야 되고요. 암기합시다. 공급가액은 에다 부가세를 더한 게 공급대가다라면 되고 매출편에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실기에서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과세 11번이에요. 10% 여러분이 다 이제 입력을 해야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는 잠깐만요. 다시 여기서 보면은 자 이제 과세 관련된 10% 요거는 세금이어서는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음 좀 볼게요. 그다음에 요 영세율인데 세금에서 발급해야 되는 건 여기 뭐라 그랬죠? 우리 다 이미 개념 정리하고 왔죠. 국내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해 주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세금에서 발행한다고 했어요. 영세 중에서 세금에서 여기로 들어가는 거. 여기 다 여러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건별은 이제 현금 매출이면 현금. 그래서 간이영수증이나 발급이나 증빙 미발급 그래서 간주임대료가 대표적으로 여기에 들어가죠. 간주 공급 이렇게 좀 쓸까요? 공급. 그리고 현금 매출 이렇게 좀 씁시다. 현금 매출 이렇게 쓰면은 이게 이제 증빙 외에 발급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수출, 기타 수출은 이제 여기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왜? 기타 수출이 여러분 사실 기타는 아니다 여러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영세율이 사실 실제 매출이 실제 수출이지. 근데 이게 기타로 들어가 있어요. 실제 수출 해외로 파는 거 실제로 그거를 여기에 써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나 이제 현금 영수증을 파는 거는 여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현가도 여기 들어가는 것이죠. 매입 볼게요. 매입은요. 일반 매입이든 요건 이제 뒤에 가서 정리 한번 더 할 건데 여기 신고서식에서 정리하는 거예요. 일단은 여기 과세든 영세든 공제되지 않는 게 있어요. 이든 수입이든 다 여기에 넣습니다. 여기에 넣고요. 그 밖에 공제 매입세 카드 현가 다 넣어요. 여기다. 다 넣고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우리 아직 공부 안 했어요. 여기에 불공을 넣는 거야. 불공을 54번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넣었다가 빼는 겁니다. 불공은 여기 넣어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만 체크하시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요거는 다 여기 들어간다라는 거고 카드나 현관은 여기 들어가는 것이고 불공은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과세 표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잠깐 공부를 할 건데 잠깐만요. 컴퓨터가 조금 이상하네. 자, 과세 표준 하나하나 보면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라고 돼 있습니다. 대가 그 돈을 받는 금액이 이제 공급가액이 되는 공급가액의 10%가 매출세액이 되는 것이죠. 금전 외로 받았어요. 그럼 자기가 공급한 거야. 볼게요. 대가를 받았어. 상품을 10만 원을 팔았는데 현금 12만 원을 받았어. 이 12만 원이 과세 표준의 10%를 곱해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금전 외를 받았어. 내가 상품을 팔았는데 내가 상품을 뭐 어쨌든 다른 걸 받았어. 그럼 오히려 내가 공급한 값에 제하에 시가로 해야 됩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그리고 과세표준 부당행위에서 요거는 부당행위가 뭐냐면요. 부당행위. 행위가 적법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요거 좀 암기만 할게요. 단수 암기. 이제 부당행위가 이제 특수관계인이 뭐냐면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더 세법 들어가면 다 공부할 게 많지만 특수관계인은 서로가 짜고 치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관계를 특수관계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재화랑 용역이 있는데 자 봅시다. 용역을 한번 정리하고 올까요? 용역 공급에서 우리가 복습이에요. 우리가 용역 공급에서 무상 공급은요. 대가를 받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과세 안 했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1번, 2번, 3번, 4번 요건에 해당하는 무상 공급은 과세를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거 볼까요? 요 표를 암기하시면 되는데 시가를 암기합시다. 보면요. 자, 무상 공급이에요. 그러니까 공짜로 공급을 한 거지. 제야 같은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은 무조건 시가. 그러니까 공짜로 했는데 특수관계인 서로가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공짜로 해서 필요 없어. 무조건 시가로 한다는 거야. 때리겠다는 거야. 그죠? 특수관계인이 아니어도 시가입니다. 이건 왜냐면 사업상 증여예요. 그냥 준 거잖아. 그럼 뭐예요? 매입세 공제 받은 경우에는 사업상 중에 간주 공급이 들어가서 간주 공급은요.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시가입니다. 아직 공부 안 했어요. 그럼 시가하고요. 저가 싸게 판 거죠. 싸게 팔아도 특수관계인이면 짜고 칠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시가입니다. 특수관계 아니면은 실제로 거래한 금액이 되겠죠. 이건 뭐 짜고 치는 관계가 아니니까. 용역 같은 경우에는 무상공급 같은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아요. 앞에서 봤죠 지금 복습하고 하잖아. 하지만 사업용 부동산은 무상임대하면 시가입니다 이거. 그리고 특수관계 아니면은 과세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가 오면 싸게 팔았어요 시가입니다 무조건. 왜? 특수관계이니까. 그리고 특수관계 아니면 실제거래. 됐죠? 이렇게만 암기하고 넘어갑시다. 나오게 하니까 말문제로. 외화한산 별표 치세요. 맨날 가사 문제로 나오는 겁니다. 왜야? 돈을 받았어요 우리가. 돈을 받았으면 공급시기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는 그 환가한 금액으로 하고요. 공급시기 이후에 받은 돈은요 공급시기 별표의 환율로 합니다. 환율에 따라서 다르니까 봅시다. 죄송합니다. 공급시기 얘를 선적이라 봅시다. 선적했어요. 선적일 전에 왜야? 돈을 받았어. 그럼 환율이 다 다르잖아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그 받은 날에 환가를 하라는 거야. 됐죠? 근데 공급시기 이후에 돈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공급시기 이날의 환율로 하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건 뭐 매출인데 넘어가고요. 자 여기 포함하지 않는 거 포함하는 거 여러분 말문제로 잘 나옵니다. 단순 암기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의 암기를 도와드릴 거예요. 갑시다. 포함해야 되는 거 과세 표준에 포함해야 되는 건요. 할부 판매 이자. 여러분 할부 판매 사봤으면 할부 판매 이자가 발생합니다. 요건요. 공급가액에 같이 포함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포함시킵니다. 운송비, 하역비, 포장비 이런 것도 다 포함해야 되거든요. 택배비 다 포함해야 됩니다. 개별 서비스, 주세, 농특세 이런 건요. 부가세를 과세하기 전에 세금을 또 한번 과세하는 게 있어요. 이건 몰라도 여러분. 어쨌든 이런 세법이 들어간다는 거고요. 포함하지 않는 건요. 매출 N을 깎아준 겁니다. 여러분 이거 듣는 분들은 회계에서 다 빼잖아요. 이거 매출 환입, 매출 할인. 그죠? 똑같아요. 부가세에서 빼는 거예요.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됐어. 파손됐으면 파손 금액을 어떻게 해야 돼? 빼줘야지. 그쵸?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죠? 직접 관련되지 않았으니까. 연체이자 동그라미 하시고요. 여기 왼쪽에 있는 할부 판매이자랑 비교하세요. 뒤에 가서 바로 비교해 드릴 거야. 연체이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연체이자는 공급과 상관이 없어요. 돈을 아직 안 냈기 때문에 연체가 발생한 이자인 거지 할부 판매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공급이랑. 됐고요. 용기또는 회수를 포장하기 위해 받는 보증금 돌려줄 거기 때문에 빼야 됩니다. 대가 구분 기재된 종업원의 봉사료. 이 팁이잖아 팁. 팁 문화가 사실 우리나라는 별로 없는데 이게 실제로 종업원에게 실제 주는 팁은요. 식당 매출에 포함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리고 반대로 차감하지 않는 건요. 판매 장려금은 차감하지 않아요. 금전. 뒤에 가서 정리해 드릴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해를 해야 돼요. 하자보증금은 암기, 대손금은 왜 빼지 않냐면 대손 세액공제로 빼줍니다. 대손 세액공제 쓸까요? 대손 세액공제까지 할 겁니다. 대손 세액공제를 빼주기 때문에 대손금 빼지 않아요. 갑시다. 다 공부할 건데요. 첫 번째, 할부이자 연체이자. 할부 판매는요. 20만 원인데 23만 원에 팔죠. 할부 판매 해보신 분은. 그래서 할부 판매는 포함해서 공급가액으로 해서 부가세를 내야 되는 거고요. 연체이자는요. 이 20만 원을 나중에 안 줬어. 이때까지 줘야 되는데 안 줬어. 그럼 이건 공급과 상관없는 거지. 연체로 발생된 거잖아. 그러니까 빼라는 거야. 됐죠? 개소세, 주세, 교통에너지 이런 거는요. 부가세를 과세하기 전에 이미 과세를 때려요. 암기하시면 돼. 그렇기 때문에 포함돼야 되는 거고. 판매장려금 봅시다. 판매장려금은요. 정리해드릴 거예요 여러분. 판매장려금을 현금 지급했어. 만약에 이 갑이라는 사람이 더 많이 팔기 위해서요. 판매장려금 현금으로 주거든요. 이건 나중에 줘. 나중에 필기합시다. 나중에 주기 때문에 판매장려금을 나중에 줘요. 그래서 이 공급가액에 포함되면 안 되는 거야. 나중에 주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그래서 빵이에요. 빵 체크하세요. 빼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물로 지급했어. 현물로 이 갑이 더 많이 팔기 위해서 판매장려금을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물건으로 줬어. 그럼 그거는 포함시켜야 돼. 사업상 증여이기 때문에. 사업상 증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써놓읍시다. 사업상 증여. 왜 이래. 네. 잠깐만요. 오케이. 사업상 증여 간주공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고 현물로 주는 거예요. 현금으로 주는 거는 빼지 않는다는 거고 현물로 주는 건 오히려 더 해야 돼요. 근데 반대 입장에서 을 입장에서 봅시다. 을 입장에서 판매장려금 수령했으면 이거는 상관이 없는 거야. 전혀 상관이 없어. 공급의 빵이지. 얘는 이 사람 받은 거잖아 그냥. 그죠? 갑의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갑의 입장에 현금 지급한 건 빼지 않는다. 왜? 나중에 주는 거니까 빼지 않는. 그냥 그대로 공급가 20만 원 하는 거예요. 현물로 줬을 땐 더 더한다.
됐죠? 여러분 이거 이렇게 이해 안 되면 어떻게 암기로 여러분 끝까지 가져갈 수 있겠어. 그죠? 외상 할부 판매 총가액으로 가야 되는 거야. 됐죠? 장기 할부, 중간 지급 조금 공급 시기에서 공부했습니다. 각 대가를 받기로 약정한 때 별표 치세요. 여러분 문제 잘 나오는 거야. 그죠? 특정 용역을 둘 이상 과세 기간에 걸쳐서 용역의 공급 시기에서 공부했죠. 선불로 받은 금액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발생주의로 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그래서 같이 따라온 사람들이 쉬운 거야. 암기, 위탁 가공무역 반식은 인도과액이고요. 보상, 뭐 기부채나 매립 요거 다 단순 암기합니다. 자가말리 적립금 볼게요. 어렵지 여러분. 재화의 수입은요 됐고요. 고세고요. 넘어가요. 그래서 재화의 수입은 관세를 먼저 때려요. 관세를 때리고 이런 뭐 주세, 뭐 교통에너지 때린 다음에 마지막 부가세를 또 때리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 전체가 부가세 과세 표준이다. 네, 부가세를 맨 마지막에 내니까 이것만 알면 됩니다. 넘어가요. 마일리지 갑시다. 마일리지 여러분 어려워하는 건데 이거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자, 마일리지는요, 말 그대로 여러분 포인트 적립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세법에 자가 적립 마일리지라고 돼 있죠. 그러면 그 회사가 그 회사한테 적립하는 거고요. 자가 적립 마일리지 왜라고 돼 있죠. 그 회사가 적립한 마일리지가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베스킨라빈스 볼게요. 베스킨라빈스는 해피포인트를 적립해 줍니다. 그럼 베스킨라빈스 해피포인트는 자기가 적립해 주는 거지. 그죠? 그걸 자가 적립 마일리지라고 하는 것이고, 왜는요, 베스킨라빈스 해피포인트 말고 KT를 쓸 수가 있어요. KT 멤버십. 그죠? 그것도 포인트잖아. KT 멤버십 포인트거든. SK는 안 돼. 여러분 깨알같이 안 된다. 여러분 SK는 LG는 안 돼. KT만 돼. 제가 KT 쓰기 때문에 잘 알아요. 베스킨라빈스. 가볼게요. 그럼 첫 번째 자가 적립 마일리지 봅시다. 그럼 그게 딱 하면 베스킨라빈스 해피포인트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로 그러면 마일리지가 아닌 방법으로 결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래. 무슨 말이야? 봅시다. 예를 들어서 8,200원짜리 베스킨라빈스 가서 아이스크림을 샀어. 근데 여러분이 해피포인트야, 해피포인트로 2,000원 결제하고 현금으로 6,200원 결제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6,200원만 넣으라는 거야, 과세표준으로. 무슨 말이에요? 해피포인트로 결제한 거는 과세표준에 넣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해피포인트 때 적립해줄 때 사실은 빼야죠. 내가 예를 들어 8,000원짜리 샀어. 근데 만약 200원 적립해줬으면 사실은 여기에서 매출이 7,800원이 돼야 되는데 부가세에서는 이걸 빼지 않아요. 응? 그렇기 때문에 빼지 않기 때문에 요거 쓸 때도 과세표준에 넣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마일리지가 아닌 방법 쉽죠? 이 그림을 하면 쉬운 거야. 자가적립 마일리지 왜 봅시다. 해피포인트 적립해주는데 실제로 이게 아니고요. KT 멤버십을 쓴 거야. 이거 해피포인트가 아니지 여러분? 상을 이해해야 돼. 상을 이해하면 쉽단 말이야 세법이. 자, 그럼 내가 샀어요. KT 멤버십 3,600원 쓰고 내가 현금으로 썼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마일리지가 아닌 방법으로 결제받는 금액 전체래. 그럼 뭐야? 내가 현금 플러스 KT 멤버십 쓴 것도 다 해넣어야지. 이건 해피포인트가 아니니까. 어려워 쉬워 여러분. 간단한 거야 여러분. 됐죠? 넘어갑시다. 부동산 임대 용역 봅시다. 임대료는 대가를 받기로 약정한 금액인데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선물 후불이면 발생주. 이거 어디서 했어요? 공급 시기에서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앞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간주임대를 보시죠. 간주임대는 보증금에 때린다고 했죠.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서식까지 작성하는 것까지 나오잖아요. 실무에서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실기에서 있는 거예요. 실기에서 봅시다. 보증금에 정기예금 이자율은 주어집니다. 이것도 발생주의예요. 기억나시죠? 이거 어떻게 발생주의를 써있어? 예정신고 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기억나요? 예정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 종료일 이렇게 써져 있었죠. 어디서? 공급 시기에서. 그게 발생주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됐죠?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을 관리해준 대가로 관리비와 임차를 구분하지 않는 거 요거를 넣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요거는 요렇게 좀 지엽적인 거야. 여러 개 되시는 분만 합시다. 그냥 말 문제로만. 이게 면세에서 제가 설명 안 하고 왔어요. 그래서 과세되는 부분이 있고 면세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이렇게까지 나오면 좀 지엽적인 거긴 해. 여러분 시험에서. 어쨌든 과세되는 것만 발라낸다 해서 임대료도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건 불명확하면 다음 순서에 따른다 해놓고 토지 건물 안분을 한다. 뭐에 따라서 기준시가만 체킹합시다. 그냥 암기하세요 이건. 기준시가에 따라 하고요. 건물분, 토지분 따로 적용한다. 까지만 합시다. 됐죠? 오케이. 그래서 대손세액공제 볼게요. 마지막 여기까지만 하면 이번 시간 끝날 것 같네요. 대손세액공제는요. 봐봐요. 우리가 이때 외상으로 공급시기가 인도했어. 공급시기 인도일이죠. 인도일에 세금이사 발급했는데 돈을 안 준 거야. 돈을 줘야 돼. 돈을 안 줬어. 그럼 여러분 매출자 화나요 안 나요? 화나지. 왜? 공급시기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거니까 외상매출인금을 해서 나는 일단 어떻게 했을까? 부가세 신고할 때 매출세를 냈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를 팔면요.
아직 너 돈도 안 받았는데 세금계에서 이때 외상이지만 외상임에도 불구하고 재화의 인도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돼. 여러분 공급 시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됐죠? 발행을 했어. 그럼 일단 매출세 내야 돼. 그럼 매입자는요, 매입세 공제를 그냥 합니다. 돈도 안 줘도. 근데 대손이 확정됐어. 무슨 말이야? 배째하고 나온 거야. 여러분 회계 다 공부했죠? 저랑 같이. 배째. 대손이야. 어떻게 돼? 대손세 공제. 회계에서도 대손상각비라고 비용 처리해주죠. 맞아요. 마찬가지로 부가세에서도 대손세 공제를 해줘야 돼. 왜? 미리 세금을 냈잖아. 간단한 개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매출세액에서 차감해줍니다. 이어 여기 내야 되는 매출세액에서 빼줘야지. 왜? 여기서 냈잖아. 낸 거를 빼주는 거야. 낸 거를. 반대로 매입세액은요. 얘 왜 공제 받았잖아. 다시 너네. 매입세액이 마이너스죠. 매입세액 차감하면 플러스야. 돈은 얘는 세금을 다시 내야지. 왜? 이거 다시 요때 매입세 공제 받았으니까 다시 내야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근데 만약에 얘가 이 확률적으로 드물어 돈을 다시 줬어. 대손을 변제했다는 게 다시 갚았다는 얘기죠. 갚음 써요. 확률 상황을 모르니까 여러분이. 그럼 어떻게 다시 내는 거지. 다시 얘는 매입세 공제 받는 거고. 어렵지 않죠? 확정신고지 별시다. 이 대손세 공제는 언제만 해준다? 확정신고 시만 해줘요. 예정신고 X 쓰세요. 예정신고 때는 안 해줘요. 됐습니다. 됐고요. 대손 요건은 여러분 책에 있는 거 보시면 되는데 이 부가세법이 아니고 대손세 법인세랑 소득세법에 따라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기 서식에는 나오니까요. 보시면 되고요. 2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 인가에 채무를 출자를 전환하는 경우 단순 남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대손 사유가 되는 것이고요. 대손세액은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이지. 왜? 여기에 부가세잖아요. 부가세만큼 세액 공제 해주겠다는 겁니다. 대손 확정 기간은요. 공급일. 내가 예를 들어서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에 과세 확정신고기인지 확정 무슨 말이냐? 여기 볼게요. 공급일에 8월 10일 했어. 근데 돈을 못 받은 거야. 이걸 언제까지? 얘가 10년이 되는 날이 되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뭐 하면 돼? 대손세액 공제 확정이 되는 거야. 확정신고 확정 됐죠?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 확정신고 시에만 해주고 예정신고 때는 해주지 않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떠먹여주세요. 백떠세 박세준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